자연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덥게 하고 차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한열의 힘은 신체 구조와 움직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이러한 그 영향이 곧 도사들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도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타, 키파, 바타, 카파, 피타라고 하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체질이 되겠습니다. 체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물질들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곧 방해를 받아서 질병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이 한과 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차가움, 한이나 열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 성격을 살펴보면 열은 확장하고 상승하고 그것을 연료를 태우면서 감소하는 거죠. 살을 뺀다는 겁니다. 물질을. 차가움은 수축하고 하강하고 조직을 형성한다, 살이 찌는 거죠. 형성하면서 강화시킨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조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음은 차가운 것이죠. 이건 물로 이제 비유하기도 하고, 양은 뜨거운 거죠. 아근이라고도 하는데 이 열을 불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의 특성은, 에너지 특성은 차갑게 하고 안으로 쪽으로 들어서 수축하게 하고 아래로 내려가게 하강하고, 그리고 이제 살을 찌게 만드는 조직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근이 또 이 열은 어떠냐면 이제 뜨겁게 하는 기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 받으면 팽창하잖아요. 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죠. 뜨거운 곳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곳은 내려가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이제 비가 오면 떨어지잖아요. 감소하기는 이렇게 열을 내서 태우니까 조직이 감소하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죠. 예, 이러한 음과 양의 기운이 아유르베다에서 이 한과 열을 소마와 아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뉘어서 이제 유사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이 에너지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에서 음양오행과 우주의 생성 변화 원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태극도설은 송나라 주돈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주자가 또 이거를 이어받으면서 주자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 와서는 뭐 이황 퇴계 선생님과 이율곡 선생님에 의해서 또 계승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극도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국은 소리와 냄새, 방향, 형체가 없다. 극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나 이것은 태극의 동정, 즉 움직임과 고요함, 정적인 것에 의해서 음양이 있게 되고, 여기서 아까 음은 고요하고 정적인 거고 양은 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국에서 태극에서 다시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되면서 만물이 생성 변화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동정 변화는 음과 양의 변화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태극이라고 하는 것 끝없이 순환하며 만물의 생성 변화는 이거로 인해서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고, 무궁한 만물은 결국 그 근본인 태극으로 돌아가고 음과 양으로 귀속된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그리고 이러한 태극은 만물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만물 안에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물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또 귀한 어떤 오묘함을 이제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대의학으로 가면 원자론에서 또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양오행과 원자의 구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 그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현대 물리학의 양자 이론인데, 여기서 보면 그 에너지는 동정을 의미하고 형체는 물질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물질은 곧 뭐냐? 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정, 움직임은 곧 뭐냐? 에너지를 의미하고,
그리고 물질은 형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곧 에너지는 이제 그래서 만물의 근본 구조, 만물의 근본인 원자의 구조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핵이죠. 이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8개씩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자는 양성자 숫자가 또 같아요. 8개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도는데 이것이 전자가 돌 때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아인슈타인은 E는 mc 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발표도 됐고요. 이게 이제 원자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겠죠. 상대성 이론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기 이제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이 원자를 보면 원자 안에도 이 전자가 있죠. 그리고 전자도 그 에너지가 있어서 이 회전을 하는데 그 에너지는 곧 양자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원자도 안정화되고 또는 물질도 안정화되는데 이렇게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입자는 뭐냐 음이고 형체고 물질은 뭐냐 이제 입자는 음이요 형체요 물질이다 이거죠. 그리고 에너지는 양 아까 이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회전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양이죠. 그래서 음과 양 이것이 곧 태극이죠. 이러한 이 음과 양의 기운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은 간이나 비장이나 뭐 이런 조직은 세분화해서 쪼개서 들어가게 되면 세포가 나오고 또 세포를 쪼개서 들어가면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고 들어가면 이제 원소 그리고 원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미세 이제 생물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음양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은 인체의 생명 활동은 음과 양, 한과 열의 두 개의 기운이 맞물려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즉, 음의 기운만 계속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계속 차가운 기운만 있으면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고 나중에는 파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만 있으면 계속 뜨겁기만 하면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래서 음의 기운이 올라가면 양의 기운이 따뜻하게 데펴주고 양의 기운이 또 계속 올라가면 음의 기운이 또 다시 식혀주고 이렇게 음과 양의 두 개의 기운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이제 만물 생명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음과 양 둘 중에 하나가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제 열로 치우치게 되면 염증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일어났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또 발열이 돼서 심한 열을 앓고 나중에 실신 기절하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되죠. 또 음도 마찬가지죠. 계속 몸이 차가워지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음식 먹은 거 제대로 이제 몸에서 활용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음성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이 차가운 기운이 많은 사람이고 양성체질은 이제 뜨거운 기운이 많으니까 찬 기운이 많은 사람은 열을 더해주고 그리고 뜨거운 기운이 많은 사람은 차가운 기운을 더해줘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적절하게 이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해주게 되면 건강한 것이고 둘 중에 한 군데로 쏠리면 열로 쏠리면 염증이 많아져서 열이 나서 병이 되고 또 한으로 가게 되면 또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몸은 점점 굳어지고 그러면서 질병으로 가고 그것이 아주 극심해지면 이제 곧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음과 양, 음성 체질이냐 양성 체질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걸 조절하려면 이 조절하려면 음의 기운이 강한지 양의 기운이 강한지를 알아야 되죠. 그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감별하는 방법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많으면 체온이 낮아지고 따뜻한 걸 좋아하죠. 맥박이 약하고 느리고 들숨은 강하고 호흡이 길고 느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좋아하고 더운 음식, 양념이 많은 음식 좋아하고 얼굴에는 검은 빛이 돌고